핸드폰 한 대가 앗아간 삶의 전부. 경남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문상철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참담한 얼굴로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어. 78세 문할아버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거친 바다와 싸우며 모아온 4,900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지 손자의 권유로 오래된 피처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범죄 대응 전문가 김태현입니다. 실버 디지털 보안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연구센터의 충격적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 범죄로 잃은 금액이 무려 2,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기의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방문하는 휴대폰 매장입니다. 왜 하필 휴대폰 매장일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식적인 매장 환경에서 경계심이 크게 낮아지고 특히 복잡한 디지털 기기를 다룰 때는 전문가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78세 김정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김 할아버지는 오래된 피처폰을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근 휴대폰 매장을 찾았고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새 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 구매하신 폰은 엄청 잘 사신 거예요. 이제 기존 폰의 연락처와 사진, 앱까지 모두 옮겨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너무 복잡했고 누군가 도와준다는 것은 큰 안도감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치명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은행 앱도 옮겨드릴게요. 방금 문자로 인증번호가 왔을 텐데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공동인증서도 설치해드릴게요.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테스트해볼게요. 계좌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문할아버지는 이 모든 질문에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산에 사시는 전직 교장 선생님 박정환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서며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던 분이 비슷한 방법으로 3억 원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사기가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성공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디지털 취약성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현명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의 안내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이 노리는 핵심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내면 여러분의 디지털 금융성이 무너집니다. 첫째, 일회용 문자 인증번호입니다. 은행이나 금융앱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이 임시 번호는 일회용으로 금융거래의 최종 승인 장치입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공개해선 안 됩니다. 은행 직원도, 경찰도, 심지어 가족도 예외는 없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조영숙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법을 들어보세요.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이 인증번호를 물어보길래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갑자기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지금은 앱 설치가 어렵겠네요라고 하더군요. 조할머니의 단호한 태도가 그녀의 3,800만 원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그 매장은 사기범들이 차린 가짜 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예전에 공인인증서라고 불리던 이것은 온라인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도장과 같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인감도장을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직원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보길래 그건 손녀가 적어준 메모를 집에 두고 왔어요. 나중에 집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서둘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셋째,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재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번호를 알려주면 모든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성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겠다며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는 그건 제가 직접 입력할게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직원이 갑자기 다른 고객을 응대한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새 휴대폰을 구매하고 설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의 워크숍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황금기 디지털 안전수칙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비우고 가기입니다.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모든 중요한 앱, 은행, 증권, 메신저 등에서 로그아웃하세요. 혹은 기기 자체를 초기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 여러분의 폰을 들여다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저는 새 폰을 사러 가기 전날 아들에게 전화해서 모든 앱을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배워요. 아들이 영상통화로 하나하나 알려주죠. 처음엔 헷갈렸지만 몇 번 하니 쉬워졌어요. 둘째, 최소한의 접촉점입니다. 매장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으세요. 번호 이동과 유심칩만 교체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오창호 할아버지의 방법을 들어보세요. 저는 유심칩만 바꿔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노인복지관 디지털 교실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곳 선생님들은 무료로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가능하면 디지털에 익숙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매장을 방문하세요. 혼자라면 지역사회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전주에 사시는 정수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또 뭘 배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민센터 디지털 배움터에 다니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중요한 정보를 물어볼 때 거절하기 어려우신가요? 여기 몇 가지 효과적인 대응 문구를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 딸이 그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 부분은 집에 가서 확인한 후에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대응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여러분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수천 명의 피해자들 중 가장 마음 아픈 말은 이제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자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험 많은 현명한 어르신이고 이제 디지털 위험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는 철저히 비밀로 하세요. 계좌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기 때문이죠. 일본 오사카에 사는 한 한국인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디지털 금융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리 전술로 긴급함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또는 오늘 안에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라는 식으로 압박감을 조성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8세의 박할아버지는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이 지금 바로 인증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계정이 유지됩니다. 라는 말에 당황하여 번호를 알려주셨고 4,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지만 그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억하세요. 진짜 급한 일이라면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한 후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입니다. 라는 말에 속아 서두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짜 매장입니다. 최근에는 실제 통신사 매장처럼 꾸며놓은 가짜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실제 매장과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판도 똑같고 직원들 유니폼도 진짜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매장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추천한 곳이라고 믿었는데 그 친구도 속은 거였죠. 가짜 매장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매장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내에 있는 공식 매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이민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백화점 안에 있는 공식 매장만 찾아가요. 조금 더 비싸도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가기 전에 항상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매장 위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 과다 요구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바꿀 때 필요한 개인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직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금융 관련 정보는 절대 제공해선 안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정명숙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이 가족 구성원 정보와 자녀들 연락처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한지 물었더니 갑자기 말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거래를 중단했어요. 자, 이제 실제로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준비 과정입니다. 새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휴대폰 모델과 요금제를 미리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통신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김태영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장에 가기 전에 손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어떤 폰이 좋은지 알아봐요. 그리고 가격까지 미리 확인하고 가면 누구도 저를 속이기 어렵죠. 둘째,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만 챙겨가세요. 통장이나 카드는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어둔 메모도 절대 지참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는 필요한 신분증만 가져가요. 통장, 카드, 비밀번호 메모 같은 건 집에 두고 가면 설령 누가 물어봐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가세요. 혼자 가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박민자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갔다가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복지관 선생님과 함께 갔더니 아무도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실제 매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공식 매장인지 확인하세요. 간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매장 내부에 공식 인증서나 사업자 등록증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조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는 항상 매장에 들어가면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요. 그리고 직원 이름표도 꼭 확인하죠. 가짜 매장은 이런 것들이 없거나 잘 보이지 않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금융 관련 앱 설치나 설정은 매장에서 하지 마세요. 유심칩 교체와 기본적인 통화, 문자 기능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집이나 안전한 곳에서 하세요. 울산 중구에 사시는 한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장에서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확인해요. 카카오톡이나 은행 앱 같은 건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설치하죠. 셋째, 의심스러운 질문에는 단호하게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영호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대처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뭔가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제가 잘 모릅니다. 집에 가서 아들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라고 말해요. 그럼 대부분 더 이상 질문하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바꾼 후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휴대폰을 받으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 기능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은행 앱이나 중요한 앱은 가능하면 직접 설치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공동인증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옮길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휴대폰 매장에서 조심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회용 문자 인증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입니다. 이 3가지 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격과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일부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이종화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3세 이 할아버지는 휴대폰 매장에서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3,2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피해를 알았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경찰과 은행에 연락했죠.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더군요. 피해를 발견했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즉시 행동하세요. 첫째,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밤이라도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10시에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즉시 계좌를 동결시켜 주더군요. 덕분에 일부 금액은 출금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박명수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해서 신고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더니 요즘 이런 피해가 많다며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군요. 결국 범인을 검거해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셋째,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매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세요. 만약 그곳이 가짜 매장이라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알려야 합니다. 전남 여수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신사에 신고했더니 그 매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넷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13315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의 분쟁 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정태영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 은행 측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처음엔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엔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다섯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장미영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말하기 창피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혼자 끙끙 앓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디지털 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는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추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 뱅킹이 어려우시다면 정기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장 내역을 확인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상한 출금이 있으면 바로 은행에 문의하죠.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한 후 큰 돈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한 중요한 금융정보는 절대 한 곳에 모아두지 마세요. 통장, 카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모두 같은 비밀번호로 설정하면 하나가 유출될 경우 모든 것이 위험해집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정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는 각각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미경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고 겁났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실에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기 수법을 알게 되어 더 안전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디지털 세상은 때로는 위험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디지털 금융 사기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그리고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떤 주제가 더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또한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추천해드리면 어떨까요? 금융정보는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이제는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